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48시간 트럼프가 이란에 던진 최후 통첩입니다. 이번 주 첫 영상인데 시작부터 카운트다운입니다. 화요일 저녁 8시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 안 열면 발전소와 다리를 전부 날려버리겠다. 어제 엑시오스 인터뷰 원문 그대로입니다. I am blowing up everything. 화요일 저녁 8시 미국 동부시간 한국 시각으로 수요일 아침 9시. 그때까지 합의가 안 나오면 이란 본토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공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장이 쉬는 72시간 동안 전쟁이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UAE, 쿠웨이트, 바레인의 석유화학시설을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쿠웨이트에서는 정유단지에 화재가 나고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 발전 유닛기가 가동 중단. 바레인 국영 밥코의 저장 탱크에서 화재. UAE 아드녹가스의 하부샨 시설에 피해. 금요일이 굿 프라이데이 휴장이라 시장은 이걸 아직 한 번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CME 선물이 먼저 열립니다. 오늘 밤 10시 반 미국 정규장이 3일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지난주 데이터입니다. S&P 500 플러스 3.36%, 나스닥 플러스 4.4%, TQQQ 플러스 11.73%. 전쟁 한복판에서 이런 반등이 나왔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19 극심한 공포를 찍고 있는 와중에요. 이 반등이 진짜인지 아니면 주말 뉴스 앞에서 무너질 사상 누각인지 데이터로 확인합니다. 장이 쉬던 72시간 동안 벌어진 일을 시간순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란의 보복 확대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성명을 내고 UAE, 쿠웨이트, 바레인의 석유화학시설, 이스라엘의 정유소, UAE의 가스시설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 한두 발이 아닙니다. 걸프 국가 3개국의 에너지 인프라를 동시에 공격한 겁니다. 쿠웨이트 피해를 보면 심각합니다. 쿠웨이트 석유공사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슈와이크 석유단지의 화재 발생, 인명피해는 없으나 상당한 물적 피해, 거기에 더해서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 2곳이 이란 드론에 맞아 발전 유닛 2기가 멈췄습니다. 정부 청사까지 피격. 쿠웨이트는 이란전에서 중립을 지키려 했던 나라인데 그 쿠웨이트의 물과 전기 인프라까지 타격한 겁니다. 그리고 이란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 이건 이번 주 가장 위험한 헤드라인입니다. 우리 인프라에 대한 공격에는 동일한 인프라로 보복하겠다. 미국 소유이거나 관련된 시설을 타격 대상으로 삼겠다. 이건 전쟁의 범위가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걸프 전역, 나아가 미국 본토 자산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금요일 팍스 뉴스 인터뷰. 월요일까지 딜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란이 지금 협상 중이다. 비교적 낙관적인 톤이었습니다. 토요일 분위기가 바뀝니다. 악시오스의 화요일까지 딜이 가능하다. 안 되면 전부 날려버리겠다고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는 화요일 저녁까지 호르무즈를 열지 않으면 발전소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화요일은 발전소의 날이자 다리의 날이 될 것이다. 전부 한꺼번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트루스 소셜에 Tuesday 8pm ET라고 올렸습니다. 시간까지 못 박은 겁니다. 근데 같은 날 외교 채널에선 다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만과 이란이 외교 차관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옵션을 논의했다고 오만 국영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외무차관 가리바바디는 오만과 공동으로 선박 통행 모니터링 프로토콜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선박이 이란과 오만의 공동 승인을 받은 허가증과 라이선스가 있어야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한 봉쇄와 완전한 개방 사이 어딘가에 있는 타협 아닙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열겠다는 것이고 국제사회 입장에선 완전한 개방은 아니지만 기름이라도 좀 나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이 수준의 타협을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트럼프의 요구는 해협을 열어라인데 이란이 열되 우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트럼프가 이걸 열린 것으로 간주할까요? 아니면 이건 개방이 아니다, 통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공습을 강행할까요? 이번 주 시나리오를 3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 화요일 전에 어떤 형태든 합의. 유가 90달러대로 급락. 주식시장 대규모 안도 랠리. 다만 이란이 어제 미국 인프라 보복을 선언한 상태에서 48시간 안에 합의가 나올 확률은 솔직히 낮아 보입니다. 시나리오 B. 합의 실패, 공습 개시. 유가 130달러 돌파. 호르무즈 봉쇄의 장기화 시 골드만삭스가 언급한 200달러 시나리오도 배제 불가. 주식 5%에서 10% 급락. 시나리오 C. 데드라인 연장. 솔직히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3월에도 비슷한 최후 통첩을 냈다가 협상이 진전 중이라는 이유로 연장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유가 100달러에서 115달러 사이 횡보, 헤드라인 하나에 수백 포인트씩 출렁이는 장세가 이어집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오늘 아침 7시 선물 개장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지난주를 다시 보겠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 S&P가 3.36%, 나스닥이 0.4% 올랐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화요일 3월 31일, 반전이 시작됩니다. QQQ가 하루 만에 558에서 577로 3.4% 폭등. 트럼프가 이란 전 종식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가가 급락하고 주식이 급등. 목요일 4월 2일, 여기가 핵심입니다. 트럼프가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을 극도로 세게 2주에서 3주 더 타격하겠다고 합니다. WTI 원유가 하루에 11.41% 올라 배럴당 111.54달러, 주식은 S&P 플러스 0.11%, QQQ 플러스 0.11%, 유가가 11% 뛰었는데 주식이 보합. 장중을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다우가 한때 600포인트 넘게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국영 미디어가 오만과 호르무즈 통행 프로토콜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낙폭을 거의 전부 만회했습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금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 확률 하나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해협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이 하나의 바이너리 변수가 시장 전체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말에 쏟아진 뉴스가 안 열린다 쪽으로 바늘을 세게 밀었다는 겁니다. 지난주 5일 시장에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대부분의 시청자가 모르고 계실 겁니다. WTI 원유 선물 가격이 브렌트유를 추월했습니다. WTI 111.29달러, 브렌트 107.57달러.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풀어보겠습니다. 보통 브렌트유가 WTI보다 비쌉니다. 브렌트는 전 세계 바다를 통해 거래되는 글로벌 벤치마크이고 WTI는 미국 내륙 오클라호마주 쿠싱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인도되는 미국산 원유입니다. 이게 뒤집혔다는 건 바다를 통해 운반되는 기름의 가치가 추락했다는 뜻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태에서 배로 실어 나르는 중동산 원유는 진짜 도착할지 모르는 기름이 됐습니다. 반면 파이프라인으로 확실하게 인도되는 미국산 원유는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기름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은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시아 정유사들이 중동산 원유 대신 미국산 원유를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WTI 선물의 백워데이션,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인도받는 기름이 미래에 인도받는 기름보다 비싼 현상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기름이 필요하다는 공포가 가격 곡선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겁니다. 오펙 플러스가 지난주 20만 6천 배럴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근데 호르무즈로 하루 약 2천만 배럴이 지나가는데 20만 6천 배럴 늘리겠다는 건 솔직히 상징적 제스처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 주에 숨겨진 폭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월 미국 고용보고서가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굿 프라이데이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시장이 아직 한 번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이 첫 반응입니다. 비농업 고용 17만 8천 명 증가, 시장 예상 6만 명의 3배, 실업률 4.3%.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의료 부문에서 7만 6천 개 일자리가 늘었는데 이 중 의원에서 3만 5천 개가 나왔습니다. 파업이 끝나서 직장에 돌아온 걸 통계가 신규 일자리 창출로 잡은 겁니다. 이걸 빼면 실질 고용 증가는 14만 3천 명. 여전히 예상치 2배가 넘지만 헤드라인의 임팩트는 확 줄어듭니다. 진짜 중요한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평균 시간당 임금, 전년 대비 3.5%, 예상 3.7%보다 낮습니다. 연준이 가장 무서워하는 임금 물가 악순환, 임금이 오르면 기업이 가격을 올리고 물가가 오르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구조. 3월 데이터에서 임금 상승이 예상보다 둔화됐다는 건 이 악순환 고리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리하면 일자리는 예상보다 많이 나왔지만 파업 복귀 효과가 크고 임금은 예상보다 안 올랐다. 이 조합은 단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 낙관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금요일의 CPI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4월 10일 한국 시각 밤 9시 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화요일 이란 데드라인 못지않게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3월 CPI에는 유가 폭등의 충격이 처음으로 본격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2월 CPI는 전년 대비 2.4%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근데 3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가가 115달러를 돌파했고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2.94달러에서 3.50달러로 19% 급등했습니다. 이게 CPI에 그대로 찍힙니다. 시장 전망치는 헤드라인 CPI 전년 대비 3.3%, 2월에 2.0%에서 한 달 만에 거의 1%포인트 점프, 뉴스에 CPI 33%가 뜨는 순간 스태그플레이션 내러티브에 불이 붙습니다. 연준 금리 선물 시장을 보면 현실이 보입니다. 올해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확률이 48%까지 올라갔습니다. 불과 한 달 전 30%였습니다. 시장은 파월의 일시적을 안 믿고 있습니다. CPI와 이란 데드라인을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화요일에 합의가 나오고 금요일 CPI 3.3%가 찍히면 유가가 급락하면서 4월 CPI는 다시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시장이 3.3%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 합의 없이 공습이 시작되고 금요일 CPI 3.3% 이상. 이건 이중 충격입니다.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 재가속이 동시에 확인되면서 연준은 금리를 못 내린다는 컨센서스가 굳어집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 최악의 조합입니다. 1990년 걸프전 때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유가가 배럴당 21달러에서 40달러로 2배 뛰었고 미국 경제는 그해 3분기에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이 보내는 신호가 정확히 그 패턴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1%로 유가 폭등에도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11% 뛰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오히려 내려갔다는 건 시장이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둔화가 더 무섭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장에서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보면 상식과 다릅니다. 에너지, USO 주간 플러스 11.05%, 연초 대비 수익률 플러스 100%. 올해 첫날 USO를 샀다면 원금이 2배. 다만 휴전 합의 한 방에 20% 넘게 빠질 양날의 검입니다. 반도체, SOXX 주간 플러스 4.99%, AMD 플러스 7.68%, 엔비디아 플러스 5.89%. 다만 이란전이 AI 칩 공급망을 위협합니다.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헬륨과 알루미늄의 상당 부분이 중동에서 나옵니다. 단기 반등은 나왔지만 공급망 리스크가 해소된 건 아닙니다. 테슬라, 목요일 마이너스 5.42%, 1분기 인도량 35만 8천 대, 컨센서스 36만 5천 대를 밑돌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고입니다. 생산이 40만 8천 대인데 인도는 35만 8천 대, 5만 대가 팔리지 않고 쌓였습니다. 에너지 저장 배치량도 전분기 14, 2개월 아래에서 8개월 아래로 38% 급감. 4월 22일 실적 발표가 다음 변곡점입니다. 금에서 의외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GLD가 목요일 하루에 마이너스 1.92%. 전쟁 중에 안전자산인 금이 빠졌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이유는 명확합니다. 유가 폭등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이고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면 이자가 안 붙는 금의 매력이 떨어집니다. 전쟁의 안전자산 수요와 금리 상승 압력의 줄다리기에서 목요일에는 금리 쪽이 이긴 겁니다. 이번 주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이 4개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오전 7시 CME 선물 개장. 이란의 걸프 에너지 시설 동시 타격과 트럼프 최후 통첩을 선물이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내일 화요일 트럼프 데드라인 당일 이란 관련 헤드라인 하나하나의 장중 반응이 극단적일 겁니다. 수요일 한국 시각 아침 9시가 공식 데드라인. 이 시점까지의 결과에 따라 시장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CPI, 이란 결과와 교차해서 시장의 중기 방향이 결정됩니다. 지난주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줄다리기입니다. 전쟁 확대 공포와 휴전 기대 사이에서 유가 폭등의 악재와 딥바잉의 호재 사이에서 시장은 한쪽으로 확실히 기울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는 그 줄다리기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주입니다. 화요일의 방향이 보이고 금요일 CPI가 그 방향을 가속하거나 뒤집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변동성이 극단적일 겁니다. 빅스23은 안심하지 말라는 경고이고 공포탐욕 19는 대부분이 겁에 질려 있다는 뜻입니다. 공포에 질린 시장에서 뉴스 한 줄이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아침 7시 선물이 열립니다. 그 첫 번째 숫자가 이번 주의 톤을 결정합니다. 화요일 데드라인 직후 시장이 어떤 방향을 택했는지 바로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선물 열기 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